하는 3가지 질병 중에 하나인 암에 관련된 얘기를 영양관리 어떻게 하는 건지 이 책을 통해서 읽어보도록 할게요. 앞에 거 넘어가고, 죄송해요. 뒤에서 해야 되는데 제가.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죠. 항산화제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영양관리 너무 중요하다. 한 가지 영양제만 먹어서, 영양소만 먹어서는 되지를 않는다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헬스팩이 얼마나 좋은지를 계속 매주 확인을 하고 있는 거예요. 8장 화학적 예방과 암에 관련돼서 이제 시작을 할 건데요. 129페이지예요. 129페이지 첫 번째 줄부터 세 번째 줄에 환자에게 당신은 암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어려운 일은 내게 없다. 이 사람 누구죠? 의사잖아요. 의사가 환자한테 당신이 암이에요 라고 말하는 것처럼 어려운 일이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도 내 환자들 중 누군가는 암 진단을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오래전에 쓰여진 책인데 우리 요즘에도 더 많은 사람이 매일매일 사실은 암 선고를 받고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의사도 발견하고 나서 얘기해 주는 게 매우 어려운 일이라는 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7번째 줄부터 10번째 줄에는 뭐라고 써있냐면, 근데 이렇게 암 발생률이 계속 높아지니까 이걸 그냥 준 게 아니라 사실은 지난 20년간 암 연구에 250억 달러를 투자했음에도 암으로 인한 사망은 동기간에 오히려 증가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증가했는지는 뒤에 나와요. 근데 이렇게 투자를 많이 해가지고 했는데도 증가했어요. 그렇지만 그냥 증가한 걸로 끝난 건 아니고 투자를 하면서 일부 개선을 성취한 것이 있는데 그 맨 마지막 줄에 일부 암의 조기 진단 분야, 이 분야는 우리가 이제 좀 개선,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죠? 좋아졌다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는 찾아냈다는 거죠. 방법. 조기 진단해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얼마나 많은 돈을 투자해가지고 발견하고 그렇게 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장에 넘어가시게 되면은 130페이지 암과 그 원인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암과 그 원인, 그게 6번째 줄이거든요. 거기서 내려와가지고 16번째 줄, 거기 읽어볼게요. 16번째 줄 찾으셨어요? 우리 몸은, 여기 줄 치세요. 우리 몸은 이전 어느 세대보다도 훨씬 많은 화학물질에 노출되고 있다. 이 모든 발암물질이 지니는 한 가지 공통 분모는 무엇일까? 추측하였겠지만 이들을 모두 산화 스트레스를 증가시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암 퇴치 전략을 이해하는 열쇠가 여기에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했죠? 우리 몸은 이전 어느 세대보다 훨씬 많은 화학물질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누구나 암에 걸릴 수밖에 없고 암이 증가하는 이유라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앞에 좀 설명이 되어 있잖아요. 뭐 지나친 지방이라든지 제초대전 뭐 이런 것들이 설명이 되어 있는데 어쨌든 간에 암에 걸릴 수밖에 없는 환경이기 때문에 우리는 굉장히 주의를 해야 되고 관리를 잘해야 된다는 말을 여기서부터 하고 있습니다. 131페이지 N 안에서 두 번째 줄. 이 발암물질, 산화 스트레스로 이 산화 스트레스를 만들어낸 이 발암물질은 발암물질의 공격을 받을 때 인체의 야전병원, 여기 밑에다 쓰세요. 복구 시스템, 인체의 복구 시스템을 야전병원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복구 시스템은 손상된 DNA를 복구하느라 바쁘다. 그러나 산화 스트레스가 심할 때는 어쨌든 우리 몸에는 복구하려고 하는 기능을 가진 거가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복구 기능이 돌아가면서 하기는 하는데, 처리하기는 하는데 그게 너무 많으면은 처리를 못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활성산소에 의한, 그 다음 장 보세요. 활성산소에 의한 손상이 복구 시스템을 압도해버린다는 거죠. 과도하게 생기니까 압도의 DNA 돌연변이를 일으킬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53페이지 한번 볼까요? 이 돌연변이를 일으킨다는 거가 이제 쭉 있어요. 그래서 여기 여러분 어디까지 읽으셔야 되냐면은 거기 결국 능력을 얻어 결국 진정한 암이 된다. 여기까지 읽는 거거든요. 거기 위에 이해되세요? 이거? 네. 발암물질의 공격을 받을 때 2000 어쩌고저쩌고 해갖고 어디까지냐면
맨 마지막에 능력 그 그림 밑에 그 도표 위에 인체의 한 부분에서 다른 곳으로 퍼지는 능력을 얻어 결국 진정한 암이 된다 여기까지 나와요. 근데 활성산소를 많이 산화 스트레스를 발생시키는 거는 이 발암 물질들도 있고 53페이지 잠깐 넘어가 보시면 거기에 활성산소를 생성시키는 주범에 대해서 나옵니다. 한번 다시 볼게요. 큰 글씨만 53페이지에 과도한 운동도 활성산소를 일으킨다고 했고 스트레스도 그렇고 대기오염, 흡연, 그 다음에 음식과 물의 오염, 태양 자외선, 약물과 방사선 치료 이런 것들이 나와 있어요. 이것들이 다 여기에 플러스 알파 뭐 들어가는 거예요? 발암 물질, 제초제라든지 뭐 여러 가지 것들 이런 것들이 다 포함돼서 활성산소를 일으키고 산화 스트레스를 증가시킨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상 하나만 볼게요. 요즘에 초가공식품을 진짜 많이 먹는데요. 이거는 우리가 발암물질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굉장히 이걸로 인해서 문제가 많이 일으켜지는데 암의 주요 원인이 이 초가공식품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잠깐 볼게요. 안 틀어주세요. 어디 있어? 이거 눌러주실 수 있나요 혹시? 안 돼요? 그래? 어디였지? 이거 내가 되는 걸 보고 어떻게 해요? 영상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간에 뭐래요? 초가공식품은 담배처럼 설계되어 있다. 이 영상 보시게 되면 정말 초가공식품을 먹고 싶지 않아지실 거예요. 그 얘기가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데 2분짜리인데 나중에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8장 계속 읽을 건데 132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 도표를 이제 보는 거예요. 아까 전에 결국 진정한 암이 된다라고 하는 거 저희가 읽었잖아요. 그거를 도표로 한다고 하면은 첫 번째로 활성산소가 많이 생기면 DNA 손상이 늘어나고 복구 시스템이 과부하되면서 결국에는 돌연변이가 많이 나타나고 그래서 암이 발생된다라고 하는 거를 그 그림으로 그려놓은 거예요. 이 그림을 보면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보시게 되면 이해가 좀 빨릴 거예요.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너무 많대. 예를 들어서 요즘에 러너 막 해갖고 자랑스럽게 러닝 막 엄청 하시는 분도 있잖아요. 과도한 운동도 스트레스에 해당되면서 활성산소 많이 만든다고 했죠. 근데 그거 하면서 흡연도 하고 저녁에 사람들하고 잘 뛰었다 하면서 술까지 마시면 끝장나는 거예요. 어떻게 돼요? 과부하되는 거죠. 복구 시스템이 과부하. 근데 그거를 1년 365일 한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에는 눈에 보이는 암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주변에 운동을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은근한 이렇게 자랑이라고 해야 되나요? 자신감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렇게 뽕이 팍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그분들을 자제시킬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굉장히 그 강요를 많이 하시잖아요. 너도 그렇게 운동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알겠다고만 하세요. 화를 내지 마시고.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하면은 안 된다는 거죠. 요즘에는 왜? 환경도 그렇지만 먹는 것까지 더해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운동까지 너무 과하게 하시게 되면은 여러분 멋있어 보일 수는 있지만 건강은 완전히 작살이 나버리는 거예요. 그죠? 여기 영상인데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 장에 넘어가시면 133페이지. 이 암에 대해서 사람들이 되게 많이 이제 많죠. 암 걸렸을 때는 뭐도 먹으면 안 된다, 뭐도 먹으면 안 된다. 특히 젊을수록 빨리 진행되니까 먹으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가 있는데 여기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133페이지 두 번째 줄부터 여섯 번째 줄에 암 발병은 보통 수십 년이 걸리는 다단계 과정이라는 말린스 박사 의견에 연구자들은 동의한다. 이거 다음에 주시세요. 성인에서 초기 DNA 돌연변이로부터 분명한 암 징후가 나타나기까지는 몇 년 걸린대요? 20년 내지 30년까지 걸릴 수 있다. 소아에서는 세포 교체율이 보다 빨라 이 과정이 보다 신속히 진행될 수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영양제를 먹기 시작한 지 한두 달 됐는데 암이 발견됐대.
그래서 그 영양제 때문에 그런 것 같아. 말이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예요. 우리도 그때 처음에 몰랐을 때 우리도 그런 줄 알았지만 의사들의 연구에 의하면 20년에서 30년 동안 아까 보여드린 그 과정이 계속된 거예요. 요 과정. 활성에서 많아지고 복구 시스템 과부하되고 계속 이런 것들이 계속되면서 20, 30년이 지났을 때 그때 눈으로 보이는 암이 된다는 거죠. 해결이 안 돼갖고 그대로 있었을 때. 그러니까 영양제 몇 달 먹고 암에 걸렸다고 하는 말은 신빙성이 없는 그냥 자신의 생각일 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영양제 먹고 안 걸리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제대로 된 영양제를 고르셨다면. 그래서 여기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영양관리하는데 두려움을 갖지 말아라라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영양관리를 이렇게 영양제를 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지 말고 해도 괜찮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소아에서는 세포 교체율이 보다 빨라서 과정이 신속히 진행된다고 했는데 이 이유가 뭐냐면 밑에 쓰세요. 성장과 발달로 인해서 세포 분열이 활발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성장하잖아요. 그죠? 막 세포주가 엄청 아이들은 저녁에 까맣게 타가지고 아침에 그렇게 하고 잤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다시 피부가 뽀얘져 있죠. 엄청 이 주기가 빠르단 말이에요. 재생 속도가 엄청 빠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세포 분열 속도가 엄청 빠르고 그러다 보니 암세포가 이렇게 계속해서 늘어나는 속도가 엄청 좋다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그럼 영양제 먹어야 되냐 먹지 말아야 되느냐는 그 뒤에 나옵니다. 뒤에 보시게 되면은 135페이지 5번째 줄부터 7번째 줄 암의 예방은 화학적 예방이다. 이거 보세요. 암의 근본 원인을 이해하기 시작하면 치료 대안도 나온다. 암은 장기간에 걸쳐 발생하는 다단계 과정이기 때문에 이 과정에 개입할 기회는 아주 많다에 동그라미 치세요. 아주 많다. 아까 그 기저, 활성산소가 많아지고 DNA가 손상되고 이거 계속 된다고 했어요. 반복적으로 된다고 했죠. 그래서 20, 30년 동안에 다단계로 과정이 일어나기 때문에 중간에서 빨리 내가 이걸 차단한다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법이 없어가 아니라 우리가 인지를 하고 평소에 관리를 잘하면 그 관리가 가능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정에 개입할 기회는 아주 많다. 그럼 다시 말해서 빨리 개입하면 개입할수록 우리 이제 인생이 길어졌잖아요. 정말 도움이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밑으로 내려가셔갖고 15번째 줄부터 19번째 줄까지 화학적 예방이라고 하는 거는 약품을 말하는 게 아니라요. 화학적 예방은 가장 초기 단계에서 암 발생을 예방하는 데 초점을 둔다. 그러니까 초창기 때 내가 하는 어떤 행위를 화학적 예방이라고 부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억하겠지만 균형이 핵심이다. 만일 우리 몸에 항산화 물질이 충분하면 산화 스트레스는 발생하지 않고 핵의 DNA 초기 손상으로부터 안전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DNA가 손상되면 손상된 상태로 계속 세포 분열이 된다고 했죠. 똑같은 게 복제된다고 했잖아요. 손상된 DNA가 계속 복제된다고. 그래서 세포를 다시 정상으로 돌리는데 몇 년 걸린다고요? 7년. 7년 동안 영양 관리를 잘 해야 되는데 그 기간 동안에 정말 제대로 하면 여기서 말한 것처럼 뭔가 암이 발생되는 과정에 개입하는 거기 때문에 중대한 질병에 대해서 관리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진짜 놀랍지 않나요? 그래서 136페이지 넘어가시면 첫 번째 말고 1단계 화학적 예방 위험을 감소시켜라. 요 부분 요거는 뭐예요? 큰 글씨만 보면은 담배를 끊어라, 태양광선에 노출을 줄여라, 저지방식, 기타 발암물질을 알아라. 이 4번 기타 발암물질을 알아라가 아까 보여드리려고 했던 초가공식품 그 영상이에요. 여러분이 그냥 우리 아이 저는 그래서 뭐 스팸 뭐 이런 거 웬만하면 안 먹이려고 하거든요. 최근에 뭐 이렇게 뭐죠? 게살 맛살인가요? 이것도 막 또 히트여가지고 또 많이 먹더라고요. 물론 좋은 식품이지만 먹을 때 좋은 식품 입에 그렇지만 몸에는 좋지 않고 특히나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안 먹이는 게 좋다. 왜? 수명이 더 길잖아요. 저희 아이들 우리가 차려주지 않아도 분명히 자기네가 알아서 먹을 거거든요. 근데 우리보다 훨씬 오래 살 거기 때문에 내가 내 손으로까지
해주지는 않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나 냉동식품 엄청 많죠, 요즘에. 닭부터 시작해서 떡꼬치, 뭐 닭꼬치부터 뭐 없는 게 없어요. 근데 그런 것들도 안 사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기타 발암물질의 종류를 알으라는 얘기를 여기서 좀 하고 있습니다. 137페이지 볼게요. 137페이지 맨 아래 하루에 근데 있잖아요. 이런 거 알고 내가 영양제를 영양관리도 하고 항산화 관리도 하는데 여기에 조건이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137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보시면 하루에 담배 2갑을 피우는 환자에게 영양의학으로 보강된 건강한 식생활을 하도록 권장하기는 뭐가 돼요? 곤란하대요. 할 거 다 하고 영양제 헬스팩 6포씩 먹어도 어떻다고 여기 나옵니다. 물론 헬스팩이라고는 안 하지만 효과는 기껏해야. 뒤 넘어가 볼까요? 미비할 거랍니다. 미비할 거다. 금연하지 않는 한 암 위험 발생을 감소시킬 가능성은 분명히 저하되기 때문이다. 여러분 가로치고 쓰세요. 잘못된 식생활, 생활습관 변화 없이 영양제 아무리 좋은 거 먹어도 소용없다. 이렇게 쓰셔야 돼요. 이게 진실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도 있죠. 영양제 먹었는데 효과가 없대요. 자기 술도 너무 많이 먹고 피곤하고 막 이래가지고 뭐 좀 추천해봐. 그래가지고 저희가 헬스팩 스팟을 추천드렸어요. 그랬더니 한 달 드시고 나더니 효과가 없다면서 비싸다고 하신 분도 있어. 남편들 특히 있죠. 지금 왜 그래요? 할 거 다 하고 그거 먹으니까 효과가 어떻답니까? 아주 미비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걸 먹어도 그 생활습관이, 식습관이 이런 거 변화되지 않고서는 결과적으로는 안 먹는 것보다는 낫지만 기대하는 것만큼 좋아질 수는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원하는 만큼 건강한 생활습관도 본인이 지켜나가야 된다는 거. 138페이지 아래에서 네 번째 줄 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즉 과일과 채소, 항산화 물질의 주요 공급원을 가장 많이 섭취한 사람들에게서 거의 모든 종류의 암을 일으킬 위험이 현저히 감소했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암을 일으킬 위험은 과일과 채소를 가장 적게 섭취한 사람들에 비해 가장 많이 섭취한 사람들에게 2~3배 낮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얼마나 먹어야 되는지는 어떻게 나왔죠? 보시게 되면 6번째 줄에 과일과 채소를 매일 5에서 7그릇 섭취하는 것만으로도 5에서 7그릇 하루 종일 요거 7그릇씩 챙겨 먹는 거에 시간 다 쓰죠. 이거 씻고 쪼쪼쪼 하고 스테마 어떻게 해서 또 드레싱 먹으면 안 된대. 살찐다고. 근데 그죠? 드레싱도 사실은 발암물질 중에 하나죠. 너무 여러 가지 것들이 가공식품이니까 그런 거 아닌 거 아니고 순수하게 야채 과일만 5에서 7접시 먹어야 되는데 그거보다는 영양제가 싸지 않나요? 그죠? 그래서 옆에다 쓰세요. 영양제가 제일 저렴하다. 영양제가 진짜 저렴한 겁니다. 진짜. 요즘 수박에 한 3만원씩 하더라고요. 한 번 먹으면 끝나는 거 거기서 얻을 수 있는 영양성분은 사실 많지 않잖아요. 그러면서 바로 밑에 그럼 영양제만 좋은 거 먹으면 되냐, 생활습관 바꾸면서 영양제가 좋은 거 먹으면 되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데 거기에서 뭐라고 쓰냐면 우리 몸이 보유한, 거기 보이세요? 우리 몸이 보유한 최선의 방법, 최선의 무기, 방어 무기는 좋은 식사이다. 좋은 식사 네모나게 치세요. 의사가 처방할 수 있는 그 무엇도 우리 몸이 연료를 공급하고 다시 채우는 데 필요로 하는 식사를 대체하지 못할 것이다. 내가 향후 반복해서 들려준 원리들 중 하나는 만약 당신이 영양보조제를 사용하기로 결심한다면 나쁜 식사가 아니라 좋은 식사, 동그라미도 치세요. 좋은 식사를 전제로 해야 된다는 사실이다. 그러니까 똑같죠? 금연하지 않고 영양제 좋은 거 먹어도 효과 없는 것처럼 식사 안 하고 영양제 먹는 것도 도움이 안 되고 나쁜 식사하면서 영양제 먹는 것도 미비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한테 엄마가 바쁘니까 김하고 밥 먹고 미생물제 이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도 좀 챙겨서 줘야 되고 어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잘 챙겨서 먹여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식사가 제일 중요하다. 아무리 환경이 바뀌어서
식재료가 예전만 못하다 할지라도 자연에서 얻는 영양소만큼 좋은 게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식사를 잘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우리는 만약 그 식사를 못한다고 하면 뭘로 대체할 수 있죠? 뉴트리노, 그 다음에 플러스 헬스팩, 이걸로 대체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꼭 기억하고 계셔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 남편이라든지 가족 중에서 식사를 잘 못하시는 분이라고 하면은 영양제는 안 먹으려고 하고 식사를 잘 못하신다. 그러면 유사리 멀즈라도 꼭 추천을 해드려서 유사리 멀즈 생각날 때만이라도 드시라고 하면 훨씬 낫습니다. 그나마 그래도 좋은 식사가 기본이 안 된다 할지라도 안 먹은 것보다는 나으니까요. 이렇게 해서 보시고 16번 139페이지예요. 139페이지 16번째 줄부터 18번째. 식사 보충으로 항산화제 복용이 화학적 예방. 화학적 예방은 아까 뭐라고 했죠? 질병 초기 단계의 예방 조치를 화학적 예방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방에 아주 중요하다는 사실이 의학 연구를 통해 입증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식사를 기본으로, 좋은 생활 습관을 기본으로 플러스 질 좋은 영양제. 이게 세트라는 얘기예요. 계속 이분은 강조해요. 그 얘기를. 141페이지로 넘어갈게요. 141페이지는 에서 7번째 줄. 보시게 되면 7번째 줄이 아닌 것 같은데? 맞다. 맞아요. 죄송해요. 그에 관련은 헤린더 계어 박사예요. 이분이 이제 연구를 했는데 그에 관련은 항산화제가 암 발생 과정을 정지시킨대요. 이거 암 발생하는 과정에 개입을 하면은 좋아진다는 얘기를 했었죠. 네. 그래서 항산화제를 잘 먹으면 암 발생 과정을 정지시킨답니다. 다단계로 형성이 되는 그 암을 정지시킨다는 얘기예요. 인체 복구 시스템을 강화시켜 세포 생산을 역전시킬 수도 있다는 희망을 불러일으켰다. 좋아질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144페이지로 넘어가시게 되면 좋은 소식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그래서 11번째 줄, 하지만 좋은 소식 거기. 좋은 소식은 의학 연구가 항산화제와 보조 영양제를 혼합해 투여하는 보암요법을 지지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저번 주에 얘기했던 호모시스테인도 처음에는 활발히 연구되다가 중간에 멈췄다가 20년이 지나고 나서 다시 연구가 활발해지고 지금에서 돼서 또 다시 각각이 갖는다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 영양 관리를 할 때 암 예방이나 암을 정지시킬 수 있다는 것도 이제 인정을 받아가지고 보안요법을 지지하는 사람이 늘어났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전통적인 화학 및 방사선 치료의 효과를 증진시키고 동시에 이러한 치료에 따르는 독성 부작용으로부터 정상세포를 보호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킴벌리 이야기도 하고 있고요. 킴벌리에게 그 영양요법을 적용을 했을 때 어땠냐면은 147페이지에 나오는 게 있는데요. 그냥 할게요. 어디갔니? 화면이. 147페이지에 맨 마지막 줄부터 맨 마지막 줄에서 5번째 줄. 프라사드의 쿠마 박사는 특정 화학요법 치료에 한 가지 영양소를 보충해서 사용했더니 부정적 효과가 나타나더라는 산발적 연구 두세 건을 언급했다. 반면 고용량의 복합 항산화제를 함께 사용했을 때 화학요법의 효과는 증진했다. 거기서 고용량의 복합 항산화제 함께 사용, 여기 줄치고요. 화학요법의 효과는 증진. 이렇게 그것도 줄치세요. 그래서 원래 암 환자분들이 의사분들한테 얘기했을 때 저 이런 영양제 먹어도 되나? 그러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안 된다고. 무조건 안 된다고. 그죠? 근데 의사는 뭐만 한다고 했어요? 질환과 약물. 모르는 거를 물어보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아는 사람도 늘어나고 있고 실제로 그냥 그 얘기는 그 얘기다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항산화제 잘 챙겨 먹으신 분들은 굉장히 회복 속도가 좋다라는 거를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죠. 사실은 영양제는 첫 부분에서 우리가 읽었을 때도 나왔지만 어떤 거라고 했어요? 식사를 대체하기 위해서 나오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식사를 보충하기 위해서 나오는 전제된 식품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식사와 마찬가지, 반찬과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한다면 사실 안 먹어야 될 이유는 없어요. 저희가 부족한 영양소를 채우는 용도로 먹는 거라고 했을 때는 문제가 될 일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안전한 영양제가 중요한 거고 함량이 중요한 거고 거기에 대해서 국제적인 인증을 받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거를 누구나 할 수 있다고 했어요? 못한다고 했어요?
못한다고 했어요. 왜? 안 해도 되니까. 그런 것들이 나와 있는 거죠. 뒤에 보시게 되면은 어디 갔어요.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뭐 영상도 안 되고 PPT도 어디 가고 그랬네요. 항산화제 암세포의 파괴를 돕는다 148페이지에 있는데요. 거기에 보시면 두 번째 줄에 이게 되게 중요해요. 암 환자 영양제 먹으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하는데 거기가 아니라 여기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정상적이고 건강한 세포는 항산화제와 보조 영양소를 필요한 만큼만 흡수한다. 여기까지 주시세요. 정상적인 거는 필요한 만큼 나는데요. 근데 반면 밑에 줄 반면 암세포는 항산화제와 보조 영양소를 그칠 줄 모르고 계속해서 흡수한다. 요 차이가 있습니다. 정상적인 거는 알아서 적당히 먹는 거고요. 그렇지 않은 애는 배가 부르는지 안 부르는지 모르니까 계속 먹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문제냐?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를 밑에 하고 있습니다. 항산화제는 건강한 세포를 돕는다. 밑에 세 번째 줄. 환자가 항산화 보조제를 고용량으로 복용하면 정상 세포는 이를 정상 수준으로 흡수하기 때문에 정상 세포의 방어 시스템을 개선시킨다. 우리 첫 번째, 두 번째 주에 읽을 때 기억나시죠? 항산화제를 먹으면 손상된 세포가 정상으로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정상세포, 아주 DNA가 손상된 그런 세포 아니고 그냥 그래도 정상세포는 이렇게 먹었을 때 영양을 공급했을 때 개선이 된다는 거예요. 방어 시스템이. 그리고 뭐죠? 그렇지 않은 달라진 세포. 그 세포는 어떻게 되냐면 방사선 요법이 어디일까요? 아무튼 계속 읽을게요. 이는 진정한 윈윈 상황을 만든다. 즉 화학 및 방사선 요법의 효과는 극대화되면서 동시에 건강한 세포에 초래되는 심한 부작용과 손상은 현저히 감소한다. 그러니까 보호막이 생기는 거예요. 항산화제를 이때 먹게 되면. 여러분 아시죠? 암 치료할 때 항암 치료하면 좋은 세포, 나쁜 세포 다 죽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되죠? 피부가 썩어 들어갑니다. 항산화제 닿기만 하면 썩기 때문에 항암제가 닿기만 하면 썩기 때문에 기계가 그거 만드는 거 아시죠? 기계가 이렇게 섞어갖고 만드는 거 아시죠? 그 기계가 섞어서 만드는 거 기계 한 대당 10원이에요. 근데 그거 왜 만들어서 도입하려고 하죠? 만드는 거조차, 조제하는 거, 항암제 조제하는 것조차 위험이 따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을 보호하려고 그 기계를 도입을 하는 건데, 양도 정확하게 만들 수 있지만, 맞출 수 있지만, 사람이 만드는 거에 대한 위험도를 낮추기 위해서 그 기계가 발명이 됐거든요.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항암제 이거 할 때요, 그냥 주사를 놓는 게 아니라, 여기다가 스텐트 같은 거를 심어가지고 직접 닿지 않게, 피부에 닿지 않게 해서 그 관을 통해서 항암제를 투여를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사실 그 항암제 자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니까 맞는 거죠. 근데 그 맞는 거에 있어서 안 좋은 세포, 좋은 세포 이렇게 나눠서 죽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정상세포는 보호해야 되는데 이 기간에 항산화제를 잘 먹어준다고 하면은 그게 파괴되는 걸 막아줄 수 있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필요한 영양소가 비타민 E, 코엔자임 Q10, 베타카로틴, 비타민 A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고용량 항산화제가 정상 세포를 보호하고 치료 부작용을 줄일 수 있다. 모든 암 치료 시 섭취할 항산화제는 그러나 담당 의사의 소견이 필요하긴 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 정리하는 거가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고용량 항산화제, 그냥 아니고 고용량 항산화제가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뒤에 이제 또 어떤 미셸의 이야기가 또 나와요. 미셸의 이야기가 나오면서 152페이지. 미셸의 영양관리에서 좋은 내용이 나와 있고, 효과적인 체험 사례가 나와 있고, 그 밑에 이제 정리를 한 거죠. 152페이지에 땡땡땡 그 밑에 영양과학은 암과 기타 여러 퇴행성 질환과 싸우는 우리에게 커다란 희망을 준다. 영양과학은, 여러분 여기서 영양관리라고는 안 했어요. 영양과학이래요. 과학은 암 예방을 도울 뿐만 아니라 전통적 화학 및 방사선 요법의 효능을 증진시킬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양제를 만든다, 영양소에 대해서 얘기한다 하시는 분들을 보면
관련된 거 전공하신 분이 영양소 많이 얘기해요. 닥터 마이럴 웰츠도 화학 전공이시잖아요. 그래서 원소, 기호 얘기하고 하시죠. 네. 그리고 땅에서 나는 거가 왜 몸에 좋은지 화학적 뭐 이런 거 설명하셨잖아요. 그래서 영양 관리사나 뭐 영양 이런 거가 전공자가 아니라 화학에 대한 전공자가 이거에 대해서는 더 잘 알았다는 거 그거 알고 계시면 닥터 마이럴 웰츠가 얼마나 대단하신 분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넘어가서 부자 산화 스트레스와 눈 요거 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산화 스트레스와 눈에서 산화 스트레스가 눈도 영향을 준다 이 얘기고 황반 변성이 생긴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어디를 보시게 되냐면 156페이지에 눈에 생기는 질환 밑에 산화 스트레스가 찾으셨어요? 네. 원인으로 작용하여 눈에 폐행성 변화가 일어난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항산화 비타민 및 미네랄을 사용해 연령 관련 노인성 안질환을 예방하거나 심지어 치료하려는 데 관심이 높다. 왜 관심이 높을까요? 효과가 있으니까. 근데 어떤 안질환이냐면 밑에 나옵니다. 백내장. 그리고 뒤에 보시면 또 여러 가지 나와요. 모두 나오죠? 황반 변성. 이렇게 나오죠. 또 뭐 나와요? 백내장은 안 나와요. 백내장 황반 변성이라. 그래서 157페이지 5번째 줄. 백내장이라는 게 뭔지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백내장 수술 많이 하시죠, 어르신들이. 저희 엄마도 하셨거든요. 근데 이게 어떤 질환이냐면 눈의 수정체는 빛을 모아서 망막에 상이 맺히게 한다. 이러한 일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수정체가 평생에 걸쳐 투명한 상태를 유지해야 된대요. 투명하지 않고 뿌해지는 거, 그게 백내장이거든요. 보신 적 있으시죠? 뿌해지는 거. 그래서 나이가 들면서 수정체의 다양한 성분이 손상을 입고 혼탁이 발생해 연령 관련 백내장을 일으킬 수 있다. 그러니까 사실은 시력은요, 볼수록 시력은 나빠집니다. 사물을 볼 때마다. 그러면 제가 지금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금 이렇게 봤잖아요. 사물이 여기 있는 개수만큼 세포가 줄어든다고 보시면 돼요. 망막세포가 줄어드는 거예요. 그런데 줄어든 망막세포를 다시 채워넣지 않으면 시력은 계속 나빠지는 거죠. 그래서 자꾸 망막의 구성유, 성분인 루테인과 제아사틴이라는 얘기를 계속 하는 이유가요. 영양제마다 눈영양제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이유가 있는 얘기예요. 시력은 사물을 볼 때마다 나빠진다. 근데 망막의 구성 성분인 루테인과 제아사틴을 먹어주면 없어진 만큼 채워지던지 아니면 그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채울 수 있기 때문에 시력을 오랫동안 잘 가져갈 수 있고요. 뿌옇게 만들지 않는다는 얘기고요. 항산화제가 들어가 있다고 하면은 눈도 보호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루테인과 제아사틴, 베타카로틴 이런 것들이 구성되어 있는 영양제에서 그 위에다 쓰실래요? 눈 영양제에는 아연이 필수 이렇게 쓰세요. 눈 영양제에는 아연이 꼭 들어가야 돼요. 왜냐하면 베타카로틴을 운반하는 역할을 하는 게 아연이에요. 지난주에 우리 B12 왜 들어가 있었죠? 엽산이 활성화되는데 필요한 효소라서 그랬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눈 영양제 아무리 좋은 성분이 다 들어가 있는데 아연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아연이 없거나 아연이 조금 들었어요. 그러면 효과를 보기가 매우 어려워요. 왜? 갖다 주지 못해. 근데 우리는 무슨 기술도 들어가 있어요? 인텔리전스 기술까지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갖다 주기도 전에 지가 알아서 막 가져. 저기야? 막 이렇게. 그죠? 얼마나 효과가 있겠어요. 그래서 진짜로 지금부터 잘 챙겨서 먹으면 눈에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다. 9번째 줄에 인생 초기에 충분한 양의 항산화 보조제를 눈에 공급하면 수정체의 기능을 보존해 백내장을 예방할 수 있는지 규명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한다. 그 밑에 활성산소는 자외선 손상으로부터 생기고 백내장을 유발한다는 것이다. 여기 나오는데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자외선도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선글라스 끼시는 게 요즘에는 좋은 거예요. 옛날엔 뭐 뿌린다고 막 그랬었는데 지금은 그런 게 아니라 나의 눈을 위해서라도 자외선이 너무 세기 때문에 끼고 다니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눈이 안 좋으신 분들은 시력에 맞춰가지고 하시게 되면 더 좋을 거예요. 그래서 뒤에 보시게 되면은 158페이지에 중간쯤에 대조군 연구 찾으셨어요?
핀란드에서 실시된 환자 중간 몇 번째? 9번째 주? 9번째 주 환자 대조군 연구는 비타민 E와 베타카로틴의 수치가 가장 낮은 사람들은 백내장 수술을 받을 위험이 4~5배 높다는 사실을 보여줬다. 또 다른 연구는 비타민 보조제를 섭취한 사람들은 백내장 발병 위험이 적어도 몇 프로 감소한대요? 50% 감소한대요. 근데 그 비타민 보조제의 비타민 종류가 이제 뒤에 나옵니다. 그러면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거기 보고 50% 감소했다고 보고를 했다. 그 아래에 다양한 항산화 보조제를 사용하면 노화되는 눈을 보호한다는 증거를 제시한다. 그래서 항산화제를 먹게 되면은 여러분 두루두루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생명이 오래될수록 지금 기능이 제일 유지돼야 되는 게 뭐가 있을까요? 눈, 치아, 뇌, 그다음 뭐죠? 소화기능. 이거예요, 사실은. 이 기관이 이 기능이 좋으면 사실은 오랫동안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황반변성. 요즘에 황반변성이 엄청 많이 생긴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미국에서도 정말 많다라고 얘기하는데 실명의 주요 원인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황반변성 세 번째 줄, 황반변성의 황반이라 불리는 망막 중심의 변성으로 정의된다. 황반변성이 뭔지 얘기하는 거예요. 망막의 중심. 그래서 이곳은 광수용체가 가장 많이 집중되어 있는 부위자 중심부 시력을 담당하는 곳이다. 이 부위가 변성되기 시작하면 시력의 가장 중요한 측면인 중심부 시력을 잃게 되는데요. 그래서 여기 밑에도 나오지만 중심부 시력을 잃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사람을 봤을 때 황반변성에 걸리신 분은 중앙은 안 보이고 테두리만 보이죠. 그래서 사람을 이렇게 얼굴을 보고 싶다고 하면 이렇게 돌려서 보이는 쪽으로 봐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굉장히 불편하죠. 근데 결국에는 그대로 두면 실명한다는 얘기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황반변성이 굉장히 위험한 질병이기도 한데 황반변성에는 두 가지가 있고 160페이지 맨 위에 보시면 비삼출성 그거하고 삼출인가요? 신출인가요? 삼출성 요건데요. 일단은 비삼출성 황반변성에는 입증된 치료법이 없다에 동그라미 치세요. 없다. 별로 없대요. 우리 코로나 때 왜 코로나 무서웠어요? 약이 없었잖아요. 그죠? 얘도 왜 무서워요? 입증된 치료법이 없대요. 근데 앞에서 보여준 거 뭐였죠? 항산화제를 먹었을 때 손상을 막을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은 유일하게 붙들어 매일 게 항산화제밖에 없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밑에 삼출성은 중심부 시력보다 빨리 감소시켰는데 새로운 혈관이 생겨 이러한 신생 혈관이 노출되기 때문에 발생한다. 근데 비삼출성 말고 삼출성 황반변성은 그래도 치료가 가능하다고 밑에 나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두 가지 종류인데 두 가지 중에 비삼출성일 경우에는 치료법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암울하죠. 사실은 시간 속에서 시력이 잃어가는 거를 그냥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고 보셔야 되는데 그렇기 전에 미리미리 예방하는 게 되게 좋고요. 당연히 좋죠. 그리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저희가 먹는 음식도 많이 변화가 됐지만 눈도 예전에 비해서 엄청 혹사시키고 있잖아요. 핸드폰 안 보시는 거 없죠. 저희가 여기 앞에 하루에 몇 시간 보는지 그 체크해놓은 리스트가 있거든요. 그래프가 있거든요. 어떨 때는 뭐 8시간, 9시간 이렇게 켜져 있는 때도 있어요. 사용시간이. 그럼 제가 틈틈이 봤다 할지라도 그만큼 본 건데 그것만 봤겠냐고요. 운전하면서 내비도 봤죠. 모두 봤죠. 뭐 다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눈이 3월도 봤는데 그런 것까지 보니까 굉장히 예전과 다르게 혹사가 많이 되고 있는데 얘한테 관리가 될 만한 뭔가를 넣어주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가 어떤 질병에 걸리는 거가 이상한 건 아니다. 그 얘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2페이지 망막에서 활성산소 생성 요 밑에 줄에 보시면 이미 설명했듯이 망막세포와 색소와 광수용체가 빛을 흡수하는 과정에서 활성산소가 생성된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햇빛 이런 빛을 통해서 이 집중해서 사물을 볼 때 활성산소가
이산화탄소가 생긴다는 얘기예요. 그럼 얘도 생기고 있는 거예요, 지금. 눈을 감아버려. 눈을 감아버리죠. 아무튼, 그래서 자꾸 눈을 쉬라고 얘기하는 거가 아무것도 보지 말고 눈을 자꾸 감으라고 하잖아요. 감고, 이렇게 눈에다 패치 같은 거 붙이시거나 아니면 수건 같은 거 얹으시면 좋다고 얘기하는 거가 그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눈을 쉬게 하셔야 돼요. 그리고 간도 쉬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리셋도 하는 거고, 잠깐 간헐식 단식 같은 것도 하는 거죠. 163페이지, 6번째 줄. 5번째 줄이거든요. 여러 연구들이 황반변성 환자들이 이 질환이 없는 사람들에 비해 체내에 뭐가 없대요? 아연, 셀레늄, 비타민C, 카로티노이드, 비타민 E 수치가 낮다는 사실을 보여줬다. 아까 말씀드렸죠? 아연 없으면 아무 소용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요즘에 그래도 영양제, 눈 영양제 중에서 아연 넣는 회사들 꽤 생겼어요. 옛날엔 아예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꽤 생겼어요. 그런데 양이 엄청 작아요. 엄청 조금 들어가 있고 뭐 안 들어가 있는 거나 집에 없는 것들 되게 많거든요. 그리고 싸게 파는 거에는 그냥 아예 없고 그런 거 되게 많아요. 그래서 아연 너무 중요하다는 거, 그리고 뒤에도 계속 나오지만 비타민C가 엄청 중요하다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도 비타민C가 눈에 좋다라는 얘기를 계속하면서 165페이지에 나오죠. 비타민C의 수치가 낮은 사람들은 ARMD가 황반변성이에요. 황반변성을 일으킬 위험이 높다. 비타민C는 눈 안 수액에 고도로 농축되어 있고 망막에 매우 중요한 항산화 물질이다. 그러니까 유산화 있으면서 유산화 과학자들이 제일 좋아하는 제품 뭔지 아세요? 맞아요. 폴리시. 근데 가격 얼마죠? 3만 얼마죠. 유산화 과학자들은요, 포도씨 추출물이 들어간 프라바노 식탐백보다도 폴리시를 진짜 극찬하기도 하고 너무 좋아합니다. 엄청난 결과물이라고 자기네들끼리 자화자찬하는 게 그 상품이거든요. 근데 폴리시에 대한 가치를 좀 모르는 나라들이 많아갖고요. 폴리시 나오는 나라가 한국하고 싱가폴, 호주 이렇게 3가지 국가밖에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 전에 다 나왔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프라바노 식탐백 워낙 좋기도 하지만 그래도 일반인들이 그냥 꾸준히 챙겨서 먹기에는 폴리시만한 게 없거든요. 여러분 아시죠? 아무리 고용량의 비타민C를 먹더라도 여러 가지 종류가 아니라 몇 가지 종류에서만 추출한 비타민C는 체내에 머무는 시간이 2시간. 다 수용성이기 때문에 밖으로 나가요. 근데 우선의 폴리시가 대단한 이유는 다양한 비타민C를 추출해서 넣어놨기 때문에 체내에 머무는 시간 8시간. 내가 언제 어느 때 비타민C가 필요한지 모르는데 체내에 머물면서 필요할 때 쓰여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폴리시가 엄청난 거예요. 근데 가격도 괜찮으니까 아낄 필요가 없죠. 막 드세요. 막 드셔도 돼요. 그렇게 하시면 눈에도 좋고 여기저기 다 좋습니다. 그래서 비타민 E도 되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가 나와 있습니다. 코엔자임 Q10도 중요하다. 그 뒤에 보시면 글루타티온도 중요하다. 근데 여러분 아시죠? 글루타티온 따로 먹지 않아도 간이 건강하고 비타민C 수치가 높으면 몸에서 만들어낸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알부민 먹을 필요 있다 했어요? 없다 했어요? 없다 했어요. 간만 건강하면 된대요. 간 건강하고 비타민C 수치 높으면 몸에서 알아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뒤로 넘기시면 아연과 셀레늄까지 나와 있고요. 폐의 이야기까지 나와 있고 백내장도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72페이지 마지막입니다. 172페이지 뒤에 맨 밑에서 3번째 줄 ARMD 뭐라고요? 황반변성. 황반변성에 대한 기타 효과적인 치료법은 없고 많은 환자들이 백내장 수술을 피할 수 있다. 치료법은 없는데 백내장 수술을 피할 수 있다. 그와 같은 단순한 해결책이 이것보다 더 나은 결과를 제공할 수 있을까? 이거 뭐냐면 그 앞에죠. 그 보조제 프로그램. 그 앞에 이 책에 제시된 보조제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실천하면 효과적으로 관리가 돼서 백내장 수술을 피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여기까지 읽으셨어요. 그래서 다음 주는 조금 더 읽을 거예요. 즉 8월 10일 날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다음 주는 10장, 11장, 12장까지 읽을 거예요. 3개 읽어오셔야 돼요. 중간중간 이렇게 체크만 해드릴 거니까
3장을 읽어오실 겁니다. 아셨죠? 네. 그래서 오늘 저희가 뭐 알게 되죠? 암은 얼마나 걸려야지 눈으로 보여준대요? 20에서 30년.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 개입했을 때 효과가 있다 없다? 있다. 눈에는 눈 영양제 뭐가 들어가야 된다고요? 아연이 필수적으로 있어야 되고 시력은 언제 볼 때마다 감소한다. 망막의 구성성분 먹으면 채워진다. 잊지 마세요. 아셨죠? 네, 오늘도 너무 수고하셨으면서 그냥 끝나지 않아요. 우리 이 시간 있잖아요. 가장 기억에 남는 한 줄, 제가 이렇게 지워드렸지만 가장 기억에 남는 한 줄 얘기하실 분 혹시 계신가요? 이제 다 같이 읽었는데 또 왜 다 고개를 숙이고 혹시 한 번만 다 안 물어볼게요. 딱 한 번만. 오, 있어. 연신이거든요. 있는 것 같아. 한 번만 해줘요. 지나가던 안과 의사가 황반 변성이 좋아졌다는 걸 보면서 어떻게 하면 좋아졌냐 해서 이 박사가 얘기를 해줬더니 알겠다고 하면서 백내장은 좋아지게 만들면 안 된다. 그러면 내가 수술해야 될 환자들이 없어서 먹고 살 게 없다라고 얘기한 말이 농담이었다고 하지만 진담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맞아요. 이 책을 진짜 읽어오신 거예요. 저도 이 내용 보면서 저번 주에도 얘기했죠. 코엔자임 Q때는 천연물이기 때문에 특허를 받을 일이 절대 없다고 했잖아요. 이익과 상관없기 때문에. 그것처럼 황반변성이나 백내장 이것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인 거죠. 맞아요. 역시. 그리고 지난주에 가장 만족한 제품 혹시 있으신 분? 하긴 뭐 우리는 늘 만족하니까. 그죠? 늘 만족하는데 유난히 있다고 너무 만족한다 이런 거 있으세요? 있다. 효성 리더님이 있어, 눈빛이. 한번 나와주세요. 있잖아요. 네. 정말 매일 만족하는데요. 제 사례는 제가 만족한 건 아니고 제 소비자분이 저한테 기쁜 소식과 함께 만족함을 주셨어요. 그분은 이제 한 5년 전쯤 유방암이셨는데 저를 유방암 초기에 만났던 건 아니에요. 유산화가 그분이 이제 항암할 때 전달이 되는데 그분이 수분 관리가 제대로 안 되셨던 분일 거예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그분을 수능 기도회 때 만나가지고 제가 수능 기도에 오신 부모님들한테 또 아기들은 다 챙겨주시지만 그날 치과할 것도 안 챙겨오신단 말이에요. 제가 중보기도를 갔을 때 그 치약이랑 칫솔 이런 거를 그 수능기도 오신 분들한테 이제 중보하는 마음으로 드렸었어요. 근데 그게 연이돼가지고 이제 저한테 연결이 된 분인데 한 작년부터 해서 한 1년 넘게 관리가 됐는데 그분한테 많은 제품이 들어가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헬스텍, 그다음에 미네랄 드실 수 있게, 그다음에 뉴트리민 그것만 드리고 있는데 꾸준히 드실 수 있게 가이드하고 맨 처음엔 헬스푸드 드리지 않았어요. 그냥 미네랄 정도만 드시고 뉴트리민 드시게 하고 하루 한 끼라도 제대로 드셨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이제 했었는데 계속 드시다 보니까 뭐 이것저것 제가 샘플링도 해보고 했지만 제대로 드시는 건 그나마 헬스팩이랑 뉴트리민 그리고 이제 미네랄 워터 드시고 계신데 그거 드시면서 이제 이틀 전에 저한테 완치 판정 받았다고 저한테 너무 고맙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도 감사하다. 그러니까 저한테 연결이 돼서 제가 추천해드렸을 때 드실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축하드린다는 말씀이었거든요. 근데 마침 또 오늘 암에 대해서 배워서 정말 제품을 많이 알려드리고 저 또한 암과 멀리 보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맞아요. 암 진짜 주변에 많죠. 하나 좀 얘기들 저도 아시는 분이 암 저기여가지고 이제 치료를 받는 과정이 있으셔서 어떻게 하다가 병원에 가게 됐는데 그 암 환자분들 전용이라고 하면서 파는 치약이 있어요. 병원에 가면.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판매자한테 이게 정말 암 환자 전용이냐 그랬더니 그건 아니고 계면활성제가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냥 암 환자 전용이라고 쓴 거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치약 필요하겠어요? 아니 왜냐면요 계면활성제 안 들어간 거를 암 환자분 되게 꼼꼼하게 보시더라고요. 근데 유산화 치약이 있는지 모르시는 분이 너무 많아가지고 안 쓰시는 분도 되게 많아요. 물론 나부터 쓰는 게 더 중요하긴 하지만
몰라가지고 막 발을 동동 구르시는 분 많더라고요. 그리고 그 치약이요, 제일 싸게 17,000원, 25,000원 이랬어요. 근데 실제로는 그게 효과가 있는 건 아니라고 하시더라고요. 저희 거 유산균도 들어가 있고 계면활성제는 없고 굉장히 안전하잖아요. 그래서 추천을 해주시면 너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또 혹시 한 분 더 있다. 다 눈을 피하시면서 있어. 오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저도 제 사례는 아닌데 저희 친언니 사례거든요. 근데 한 3년 전쯤에 언니가 망막박리라는 판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게 어떤 거냐면요. 그러니까 증상은 비문증이나 광실증, 우리가 흔히 이렇게 피곤하면 겪을 수 있는 그런 증상인데 이게 조금 지속돼서 병원에 이제 언니 눈이 되게 나쁘거든요. 그래서 이제 안경도 막 3번 압축, 안경 벗으면 거의 생활이 안 돼요. 그래서 저희 집에 약간 그런 유전이 있는데 언니가 그걸 받은 거예요. 그래서 눈이 시력이 엄청 나쁜데 그 망막박리가 뭐냐면요. 제가 설명을 잘 못해서 한번 찾아봐도 되겠어요.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망막이 안구 내벽에서 떨어져 뜨게 되는 현상이거든요. 그럼 이게 공간이 생기면 저는 흔히 이렇게 설명할 때 뭐라고 하냐면 음식에다 우리가 랩을 씌우잖아요. 근데 랩을 이렇게 쫙 잡아당기면 안에 있는 음식물이 잘 보이잖아요. 근데 이게 이렇게 느슨해지면 안에 있는 것도 좀 흐릿하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현상이에요. 근데 이제 이거를 이제 병원에 가서 주기적으로 검사를 해요. 근데 막 처음에 3개월에 한 번씩 오라고 했어요. 의사가. 왜냐면 이거는 치료법은 없고요. 이게 심해지면 빨리 그 상태를 이제 수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레이저나 뭐 이런 수술하는데 그 레이저 같은 거를 수술하면 그 시력은 그 시신경은 죽는데요. 그 자리는. 그런데 대신 더 진행되는 걸 막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전에 인스타를 보니까 제 친구 남편도 그 시술을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되게 좀 우리가 많이 겪을 수 없는 그런 질환이긴 한데 어쨌든 간에 이건 치료법은 없어요. 응급으로 수술을 하면 되고 이게 잘 관리가 돼야 그 진행 상태가 이렇게 진행이 더 되지만 않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계속 주기적으로 검사를 가는데 의사가 괜찮다. 그러더니 6개월에 한 번씩 와라. 그러더니 1년에 한 번 검사를 와도 되고 안 와도 되고 그냥 네 자유다 이렇게 얘기해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호전은 되진 않지만 그 진행 상태가 멈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언니가 계속 꾸준히 섭취하는 거는 솔직히 온갖 제품 다 먹죠. 그런데 비전엑스를 정말 목숨처럼. 네. 그래서 저희 언니가 이런 증상이 있다고 말을 듣는 순간 저희 집은 완전 초성집이었거든요. 왜냐면 이게 시력을 잃는 거예요. 이게 계속 진행이 되면. 그래서 엄마가 울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근데 병원 다니면서 언니는 영양제를 섭취하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의사도 수술밖에 답이 없다. 그리고 진행이 되나 안 되나 그것만 알아봐 주는 거기 때문에 영양관리 너무 중요한 것 같다는 걸 또 내 자신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아는 것도 우리 너무 행운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